강남의 고급 주택가,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골목을 비추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병식은 야간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병식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5해를 한진그룹 정회장댁 경비로 일해온 그는 이제 이 고급 저택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오시려나? 병식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근 몇 주간 반복되는 의문이 방문자 때문이었죠. 병식이 처음 정민서를 목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 회장님 댁에는 늦은 밤 방문객이 드물었으나 그날 밤 11시 정각 한 젊은 여성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병식은 인터폰을 통해 방문 목적을 묻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그것도 이 시간에. 병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28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처럼 보였으나 이 시간대의 방문은 명백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경비 아저씨. 정민서는 늘 그렇듯 가볍게 인사만 던졌습니다. 병식이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숫자판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열리는 문. 병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가씨, 잠시만요. 병식이 부르자 민서는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방문하시는데 혹시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일인가요? 민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임의로 오는 것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닿지 않는다는 걸 병식은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병식은 우연히 정 회장의 주치의와 가정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 점점 의식이 혼미해지신다고. 이 말을 들은 병식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와 젊은 여성의 야간 방문. 혹시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병식은 진통제를 복용하며 졸음과 싸웠습니다. 11시가 다가오자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11시 검은 세단이 도착했고 민서가 내렸습니다. 병식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민서는 여느 때와 같이 도어락을 조작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식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약물? 독극물? 그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재산 상속 관련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식은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민서의 방문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나오는 모습도 포착했죠. 병식은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에 쌓여가는 영상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그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 그는 결단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충성심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김병식은 천천히 선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병식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여명이 채 밝지 않은 시간에 그는 이미 눈을 떴죠. 밤새 민서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뒤척이다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병식은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분명 수상해. 병식은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영상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정확히 11시에 오는 민서, 항상 손에 들린 가방, 그리고 약 2시간 후 조용히 나가는 모습. 그 패턴은 너무나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죠. 병식은 경비실로 돌아가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늘 감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집 주변을 순찰하는 척하며 회장님의 창문 근처까지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도청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회장님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오후 근무 교대를 마치고 병식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저택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회장님의 침실이 있는 동쪽 윙 주변을 지나던 중 그는 주치의로 보이는 사람과 비서실장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시고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병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정말 저 여자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 병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병식은 민서가 방문한 직후 경비실을 잠시 비우고 저택 주변을 순찰하는 척하며 회장님 방 창문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누군가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약을 드시면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가 직접 지은 거니까 안심하세요. 병식은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였죠. 약이라는 단어에 병식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에게 무슨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거지? 병식은 거의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 메일 주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의 메일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정 회장님 건강에 관한 중대 제보. 메일을 보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병식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보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병식은 아침부터 불안한 기분으로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회장님은 무사할지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 놀랍게도 본사 인사팀 번호였습니다. 김병식 씨 되시죠? 인사팀 박 과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병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제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병식은 평생 처음으로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지나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지켰어. 하지만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징계 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김병식 씨, 근무 중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통보입니다. 회사는 이런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침해로 둔갑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경비실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물론 그가 제보한 사실 자체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병식이 입을 열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좋을 것 없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김병식은 경비실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징계 통보서가 그의 주머니에 무겁게 느껴졌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징계라는 단어는 낙인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침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럴 수가. 병식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받은 협박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알고 있고 경고하고 있었죠. 그는 불안하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평화로워 보이는 저택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병식은 천천히 저택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것이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경비실 CCTV가 지워졌다. 누군가 내 제보를 알고 미리 손을 썼어. 병식은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가 찍은 영상들은? 그의 휴대폰도 누군가 손댔을까? 병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민서의 영상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거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막막했죠. 회사는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경찰에 가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직접 더 알아봐야 해. 병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민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가능하면 그녀의 행적을 더 자세히 살피는 방식으로 말이죠. 교대를 마친 후 병식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정민서 비서로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그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의 임원진 소개 페이지에서 정 회장의 사진을 찾았고 그 옆에 서 있는 비서진 중에서 민서를 발견했어요. 정민서, 정 회장 비서실. 병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실제로 회사 직원이라는 건 확인됐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병식은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처음에는 성과가 없었지만 마침내 오래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민서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은 거의 활동이 없었지만 몇 년 전 게시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병식은 한 게시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고 캡션에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졸업. 장학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꿈.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 회장님. 병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 회장의 장학금? 그는 급히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진에서 민서는 장학 증서를 들고 있었고 한 장면에는 정 회장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죠. 분명히 그녀는 회장님의 장학금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갚으러 온 건가? 병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야에 비밀리에 방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계정을 살폈습니다. 더 오래된 게시물들 중에서 병식은 민서의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노부모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캡션에는 아버지 수술 성공, 한의학의 기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는 그녀가 한약재를 다루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약사 시험 준비 중 전통의학의 매력에 빠졌어요. 병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회장님에게 주는 것은 독약이 아니라 한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밤중에, 왜 비밀리에?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병식은 경비실에서 출근하는 가정부 이영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 혹시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영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놓으셨다고 하던데 암이 많이 퍼졌대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젊은 여자분이 밤에 오는 거 봤어요? 병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숨기는 듯 했어요. 그날 밤 그는 민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11시 예상대로 민서가 도착했습니다. 병식은 그녀가 들어간 후 몇 분 기다렸다가 조용히 저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침실 창문 아래에서 그는 낮은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 약은 통증을 줄여드릴 거예요. 고마워, 민서야. 병식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친밀했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죠. 병식의 마음속에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김병식의 아파트는 푸른 컴퓨터 화면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정민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한약에 대한 지식, 회장님과의 친밀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병식은 민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시물들 사이에서 그는 주목할 만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민서 옆에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캡션에는 간단히 특별한 손님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병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억만장자 회장이 한 대학생의 축제에 참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어요. 분명 그들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를 넘어선 관계로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병식은 가방 속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출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민서를 직접 마주치고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녀에게서 직접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 오후 병식은 회사 주차장에서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었죠. 병식은 심호흡을 한 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11시마다 방문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인가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계셨나요? 병식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실수였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걱정돼서요. 회장님을 오래 모셔왔거든요. 민서는 잠시 병식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협박보다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병식을 보호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죠. 이틀 후 병식이 당직을 서고 있던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정 회장 건강 상태 위중, 가족들 병원 집결 중. 병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조사가 무색하게 회장님의 생명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이었죠. 그날 밤 병식은 평소보다 일찍 민서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9시 그녀는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으로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병식은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비실을 비워두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조심스럽게 저택 주변을 돌아 회장님의 침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힘내세요. 조금만 더. 민서의 목소리가 흐느낌 섞여 들렸습니다. 병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그가 들은 게 맞다면 정민서는 정 회장의 딸이란 말인가요?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과 조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민서는 회장님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었죠. 그날 밤 병식은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민서가 장학금 수혜자였던 것, 한약에 관심이 있었던 것, 매일 밤 11시에 방문했던 것,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것일 테죠. 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 병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뉴스에서 본 정 회장의 가족사가 떠올랐습니다. 정 회장에게는 공식적으로 아들 둘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두 아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숨겨진 딸, 병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민서는 정 회장의 비밀스러운 딸이었고 아마도 그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식은 가정부 이영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영자 씨, 정민서 씨가 사실은 회장님의 딸인 거 알고 있었죠? 영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절대 비밀이에요.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그리고 민서 씨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무도 모르게 지원은 해오셨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병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서는 아버지의 병환이 심각해지자 비밀리에 찾아와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의심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죠. 내가 뭘 한 거지? 병식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오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병식은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경비실 방문 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었죠. 민서 씨,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오해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민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병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의상 미소였을까요? 병식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였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6시 저택 주변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병식은 벌써 2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비실에 앉아 있었죠. 어젯밤 들은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민서가 사실은 회장님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병식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민서를 의심하고 심지어 그녀를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식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죠.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병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병식이 막 교대 근무를 마치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병식 씨, 저 민서예요. 목소리는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회장님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그에게 연락한 것도 의외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병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서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으셨어요. 그 성실한 경비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병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를 찾다니 혹시 그의 제보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봐도 될까요? 병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오후 3시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병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3시 병식은 평생 처음으로 고급 병원의 VIP 병동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민서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예의 바른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는 그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병식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심지어 신고까지 했던 것. 민서는 잠시 병식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아저씨는 그저 회장님을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병식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가 그의 행동을 용서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병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들었어요. 민서 씨가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복잡한 관계예요. 아버지는 제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늘 그림자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죠. 장학금, 취업, 모든 게 아버지의 도움이었어요. 병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민서의 비밀스러운 방문,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까지. 그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병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자 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위엄있고 강인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쇠약해 보였어요. 회장님, 김병식 아저씨 모셔왔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경비, 자네가 왔군. 병식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 회장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우리 둘이 있게 해주겠나?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 회장은 병식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경비, 자네가 내 딸을 의심했다고 들었네. 병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 단지. 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맙네. 자네는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지. 내 딸을 지키려고 한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 병식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그의 행동을 이해해 주다니요. 민서는 내 숨겨진 보물이라네. 정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와 나는
회사가 어려울 때 만났지.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함께 해준 여자였어. 하지만 내가 성공하자 많은 것이 달라졌지.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병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어요. 민서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네. 나는 그 아이를 정식으로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 대신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봤지. 그리고 이제 와서야. 너무 늦었을 때 후회하고 있어. 정 회장의 말에 병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민서가 왜 비밀리에 회장님을 만나왔는지, 왜 그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회장님을 돌봤는지 완전히 이해했죠. 민서는 내 딸이야. 내 핏줄이지.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선물해주지 못했어. 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김경비, 부탁이 있네. 내가 떠난 후에 민서를 지켜봐주게. 그 아이는 세상의 험한 파도를 혼자 헤쳐나가야 할 테니. 병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새벽 5시 병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는 흐릿한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였어요. 그는 불길한 예감에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아저씨.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병식은 침대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민서 씨.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병원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장례식은 내일부터 시작돼요. 강남 장례식장에서요.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은 후 병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장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민서를 지켜봐 달라는 부탁. 그것은 이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병식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회장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싶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장례식장은 그가 평생 보지 못한 많은 고위 인사들로 붐볐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까지 정 회장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병식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그는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상주 자리가 아닌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는 외국에서 급히 돌아온 듯한 두 남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정 회장의 두 아들일 테지요. 병식이 다가가자 민서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셨군요, 아저씨. 네, 민서 씨. 정말 힘들겠지만 어떻게 지내요? 병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병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서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정 회장의 진짜 딸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채 장례식에서도 한쪽에 서 있어야 하는 그녀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병식이 상주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복 형제들이에요. 어제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편해하죠.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이니까. 병식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민서 씨를 정말 아끼셨어요. 그건 분명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은 3일간 진행되었고 병식은 매일 찾아가 조용히 민서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상주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 발인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떠난 후에야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병식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셨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병식은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민서 씨. 내가 있잖아요. 일주일 후 병식은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의 유언장 낭독식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죠. 병식은 의아했지만 지정된 시간에 회사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 회장의 두 아들과 민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들자 방안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 정민서에게는 한진그룹 주식 18%와 강남 자택을 상속한다. 변호사의 낭독에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민서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비원 김병식에게는 2억 원의 위로금을 전한다. 그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보물도 지켜준 사람이다. 병식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생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낭독이 끝난 후 민서가 병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마지막에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병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히려 민서 씨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서. 민서가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제게 용기를 줬어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김병식은 테라스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겨준 위로금으로 그는 오래된 꿈이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마련했고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경비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에 병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서가 작은 소포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민서 씨. 일부러 이렇게 멀리까지. 병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소포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들렀어요. 이건 제가 직접 지은 한약이에요. 아저씨 관절에 좋을 거예요. 병식은 감사히 소포를 받았습니다. 어이구, 이런 걸 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돼가요? 민서는 테라스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하고 이사회에서도 아직 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민서 씨라면 잘 해낼 거예요. 회장님도 그걸 알고 민서 씨를 믿으셨을 테니까. 그들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서울에 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회장님 댁은 항상 아저씨를 환영할 거예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병식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병식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심, 오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 씨,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때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어떻게 됐을까? 병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옅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아저씨의 의심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끝까지 그림자 속에 머물렀을 거예요. 아저씨가 계셨기에 저는 마지막에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병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민서가 탄 차가 마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보물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몇 달 후 병식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민서가 한진그룹의 이사로 공식 취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질문하자 민서는 당당하게 답했죠. 저는 정 회장의 딸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병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경비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 회장과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회장님의 장례식 후 민서가 선물해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정 회장은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 병식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을 지켰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또 다른 가족을 지킨 셈이지. 병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병식은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정민서였죠. 봉투 안에는 한 권의 책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그림자에서 나온 빛이었고 저자는 정민서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민서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병식 아저씨께 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딸로서의 삶,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마침내 빛으로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이 모든 과정에서 아저씨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증인이자 수호자였죠. 책의 마지막 장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경비원이자 제게는 용기를 준 분으로서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아저씨가 저를 의심하던 모습,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당황하셨던 표정까지.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곧 찾아뵐게요. 민서드림. 병식은 책을 펼쳐 마지막 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수호자 김병식에게라는 제목 아래 그와 민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병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병식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라고.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은 파문이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듯이 창밖으로 바다가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이해하며 만들어가는 인생의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병식은 책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의 보물 잘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빛으로 당당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에서 한 노인의 평화로운 미소가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옛 경비원의 고향 집 창가에 놓인 사진첩에는 한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과 충직한 경비원의 이야기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에서 시작해 신뢰로 끝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